자, 오늘 오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은 잠시 정회를 했죠. 가장 먼저 증언대에 오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단수 지시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. 하지만 단수가 적힌 쪽지를 멀리서 보기는 했다라고 말했습니다. 네,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한철 기자. 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7차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그동안 헌법재판소 및 수사기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가 법적,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.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. 우선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이 국무회의를 한다고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며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도착하기까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30분가량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. 특정 언론사에게 단전 및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쪽지에 이 내용이 적힌 것을 멀리서 봤다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자신이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신문 말미 직접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. 일부 참석자들이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로 느껴졌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국무위원이 간담회로 오거나 놀러 온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장에는 자신은 그동안 충분히 노력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이 밖에도 오늘 변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? 또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예상되는 내용도 전해주시죠. 네, 헌재와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.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증인신문 시작 전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담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윤 대통령도 직접 입을 열고 여러 수사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했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 간엔 거리가 있다는 걸 국민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이 점을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이에 대해 문영식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고려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. 앞서 정영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. 오늘은 오후에도 3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집니다.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모두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시작으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,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언대에 섭니다.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신 실장을 상대로는 사전에 계엄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게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.